네, 안녕하세요. 고명입니다. 저번에 제가 올렸던 설비기술 관련 영상에서 공정기술도 해달라는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공정기술 한번 준비해 봤고요. 우선 설비기술과의 차이점을 조금씩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비기술에서 소개드렸던 적어놨던 한글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이제 신입사원 채용 관해서 PDF 파일 준비해 봤는데, 공정기술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생견이라고 하죠. 반도체 공정기술 직무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화공, 기계물리, 기타 이공계 계열 등 각종 전공들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위치 같은 경우는 메모리, 화성, 평택 되어 있고, 파운드리, 기흥, 화성, 평택, 그리고 보시면 생기형 같은 경우는 화성만 있죠. 화성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흥이랑 화성은 대충 근처라고, 옆 동네라고 보시면 되고, 평택이 좀 거리가 있죠. 이 지역을 어떻게 나뉘냐, 대충 5대5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한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는 랜덤이니까 거기서 5대5로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전공, 어떤 전공이 가장 많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공이랑 전전과, 화공이랑 전전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셔도 아시겠지만 전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각종 직무에서 일을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공대 계열에서 나와서 직무, 즉 전공을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은 거의 의미가 없고, 현직자 말로는 조금 과장하자면 문과도 괜찮다, 문과가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와서 배우기만 하면 어떤 직무가 와도 어떤 전공이 와도 괜찮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서류 컷. 이거는 설비기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2019년에는 서류 컷이 10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쓰기만 하면 뽑아준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G샷이죠. G샷에서 3대 1 정도가 갈리고, 면접에 가면 이제 최종으로 1대 1로 뽑아내는 거죠. 근데 2020년에는 서류 컷이 거의 4대 1, 5대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에서 많이 걸러냈다는 소리죠. 그리고 G샷은 코로나라서 G샷을 온라인으로 쳤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G샷 온라인, G샷을 온라인으로 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정확하지 않았는지 G샷에서 인원들을 거의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4대1 정도의 비율에서 한 3대1만 놔두고 3대1 정도를 다 뽑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메모리 분들은 조금 떨어진 분들이 있었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붙었고, 이런 비율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최종에서 1대1로 갔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가산점, 보이시는 가산점, 중국어 자격이나 한자 능력, 공인 이수는 대부분 공대분들, 편입생이 아닌 1학년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수를 하셨겠죠? 제가 저번 설비기술 영상에서 이 두 가지 자격증을 굳이 딸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근데 굳이 막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보다 G샷이 더 중요하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서류 컷이 조금 빡세진 경우에는 아무래도 있는 게 내가 통과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있으면 당연히 좋고, 시간이 남는다면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할 게 많잖아요. 취준생분들은 삼성전자만 쓸 것도 아니고 다른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기사를 먼저 따셔야겠죠. 그런데 이 자격증부터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G샷을 더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서류 컷이 아무래도 좀 빡세진 만큼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팁 같은 경우는 이것도 설비기술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린 거라서
이게 보시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뭐 ekoreatech.step.or.kr 이거 치시면 될 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반도체 검색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떠요. 이런 각종 과목들이 뜨는데, 설비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 공정 기초 뭐 이런 영상 추천드렸는데, 아무래도 공정기술은 공정 쪽으로 좀 더 들어주시면 좋겠죠. 제가 이 사이트를 왜 추천드리냐면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인데요. 기간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고 학습 기간 동안 완강을 하신 후에 시험을 쳐서 50% 50%씩 60점 이상만 되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이 수료증을 삼성전자 서류를 제출하실 때 아마 그 뭐 교육 이수 여부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만약에 없다, 만약에 사라졌다 하면은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에 가서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요새는 클린룸에 수십만 원씩 들여서 수료증을 받으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상 거기를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막 쳐주진 않거든요. 뭐 제 주변에도 갔다 오신 분들이 붙는다거나 이렇게 뭐 특정적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수료증이 발급이 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전전 쪽 분들은 반도체 수업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화공이나 기계과 뭐 이런 분들은 반도체 관련 수업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수업이라고 들어서 수료증을 받아서 내가 반도체에 좀 더 관심이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설비기술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비기술은 일반적으로 F직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정기술은 기본적으로 E직군입니다. 큰 차이점은 일단은 설비기술 말 그대로 현장 근무입니다. 현장 근무, 팹에서 일하는 거고, 공정기술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3교대 근무 들어가고요. 교대 근무죠. 뭐 스윙, 나이트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이제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변형 교대입니다. 변형 교대 근무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3교대 근무가 아니에요. 이게 부서 바의 부서인데 부바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마다 정말 교대하는 날짜나 뭐 주기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부바부대로 공정기술은 자기의 근무가 다른 공정기술분과 같을 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공정기술 교대 근무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비기술은 기본적으로 현장 근무라고 보시면 되고, 공정기술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지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생산기술이라는 직무가 있잖아요. 이 생산기술이라는 직무가 이 반도체에서는 설비기술과 뭐 공정기술을 합쳐놓은 정도의 직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엔 둘 다 생산성 향상, 보이시죠? 공정기술도 생산성 향상이고 설비기술도 결국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반도체에서는 수율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율을 끌어올리고 뭐 램프업 시키는 과정,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키포인트다. 생산성을 올리고 수율을 올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정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메모리랑 파운더리 차이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기술 측면에서 바라본 메모리, 파운더리. 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반도체를 그냥 미친 듯이 만들어서 쌓아둡니다. 쌓아둔 반도체를 누군가가 필요하면 사갑니다. 이 사가는 구조인데, 즉 어떤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맞춤형으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두면,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사가라. 만들어 둘 테니,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 고객이 원하는 납기일이 없습니다. 납기일이 없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생산에 있어서 여유롭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마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즉 정해진 마감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실제로 일을 한다고 여유롭진 않겠지만요. 이거를 결국에 다시 말하면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인 이유가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메모리는 디램과 뭐죠? 낸드 플래시죠? 이 두 가지가 결국 메모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품종이고 이걸 대량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내가 대량 생산을 해 놓으면 어떤 뭐 인텔이든 퀄컴이든 필요한 기업이 사가라,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 파운드리 말씀드릴 텐데요.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에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메모리라는 것은 결국 메모리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낸드랑 디램 제외 모든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큰 특징은 많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정해진 물량만큼,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맞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확실히 메모리랑 다르죠. 메모리는 여유롭겠지만 여기는 절대 여유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흔히 말하죠,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의 제품이 안 나오면 계속 뭐라고 할까요? 벤치를 놓는다 해야 되나요? 벤치를 놓고 쪼아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고생은 이 직원들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힘들다, 메모리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납기일이 있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서 요구들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파운드리 시장이 TSMC가 1위고 세계적으로 삼성전자가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2위지만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세계 1위죠. 세계 1위. 그렇기 때문에 이 1위를 유지하기 위한 초격차 뭐 이런 느낌이 중요할 거고, 파운드리는 세계 2위를 따라잡기 위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까 전에 이제 메모리를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했죠. 아이고, 줄을 바꾸겠습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했는데,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결국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야 되죠. 누군가 기업에서 요구를 하면은 그 반도체를 원하는 제품을 정해진 물량만큼 정해진 날짜에 이 납기일에 맞춰서 해주기를 원하고, 결국에 이 고객사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길 바라니까
계속해서 쪼아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추가 근무도 있을 거고요. 뭐 야근에 시달릴 수도 있을 거고,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뭐 교대 근무가 변형 근무라고 했지만 좀 더 많은 교대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고생들이 있겠죠. 거기서 오는 메모리랑 파운드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하였고, 파운드리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현재 엔비디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등의 고객사가 있고, 2021년이죠. 뭐 2020년 말 2021년 현재는 엔비디아의 물량이 가장 많은 수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지원 사항에서의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생기현까지 보겠습니다. 생기현의 차이점을 보실 텐데요. 즉 가산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메모리 사업부 반도체 공정기술 보시면 가산점 부분에 뭐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나 반도체 개발 관련 툴, 역량 보유자인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에서도 모두 가산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가산점을 주는 그런 특별한 건 없죠,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로 가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빅데이터의 통계적 툴 활용 가능자, R 언어나 뭐 파이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정기술이라는 직무 자체가 현재는 화공이랑 전전이 많지만, 사실상 업무를 배우고 일을 하는 데는 전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하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과가 와도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요새는 전화기가 죽고 컴공이 엄청나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어디서든 코딩이 쓰이고 어디서든 빅데이터가 쓰이기 때문에 이 공정기술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이 필요가 없지만 컴공은 정말 자기 전공을 잘 해낼 수 있는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공정기술에서는 요새 코딩만 잘하면 C 베이스로 불릴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코딩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많이 쓰인다는 말이겠죠. 이렇게 파이썬을 한번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파운드리 공정기술을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생기현 같은 경우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생기현은 왜 이 언어 회화 역량 보유자를 가산점을 주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회화 역량 보유자, 영어, 중국어, 여기에 관해서 가산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출장이나 해외 업체와 교류하는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화 역량 보유자를 원하는 것 같고, 여기서 자신이 뭐 원하는 곳,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능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서 전략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면접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이 부분은 뭐 설비 기술이나 공정 기술이나 각종 기술 직무에 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9년과 20년의 차이점이 코로나로 인해 확연히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비 기술에서 올려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큰 차이점은 뭐 19년도는 좀 더 뭐랄까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걸 답변을 원했다면,
그러니까 전공 관련돼서입니다. 전공 PT 면접 얘기이고요. 20년도는 간소해지고 넓게 아는 지식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은 19년도에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엄청 깊게 물어봤다면 20년도에서는 뭐랄까요? 반도체 공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 관련 이런 것들을 좀 넓게 물어본다. 그래서 좀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예로 기계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기계과 같은 경우는 뭐 4대 역학이 있죠. 4대 역학, 열, 고체, 유체, 동역학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를 막 깊게 파는 것보다 네 가지 모든 역학을 넓게 뭐 얇게라고 해야 될까요? 넓게 얇게 알고 잘 말하는 것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19년도에는 이렇게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19년도에는 전공 PT 면접이 문제가 주어졌지만 20년도에는 거의 인성 면접과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없었고 인성 면접처럼 면접관 앞에서 질문에 대답 이게 뭐 반도체 공정이 될지 전공이 될지 인성이 될지 재직자 같은 경우는 현재 하는 일이 될지 그래 결국에는 반전공 반인성 이런 느낌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깊게 아는 것보다 넓게 아는 게 중요해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창의성 면접이 없어졌죠. 19년도 존재 20년도에 창의성 면접 사라짐. 하지만 21년도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면접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두갈식으로 말씀드리는 거랑 두 번째는 공격적이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말해라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비기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공정에 대해서 한 공정만큼은 자신 있게 준비해 가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돈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메모리가 더 많이 법니다. 아까 전에 메모리가 일도 좀 더 편하고 여유롭고 하지만 돈도 더 많이 법니다. 당연히 메모리를 가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파운드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파운드리밖에 안 넣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설비 기술보다는 덜 받죠. 덜 받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설비 기술은 3교대고 야간 근무 수당 들어가죠. 이게 엄청 큽니다. 그리고 뭐 특근 있을 거고요. 하지만 공정 기술은 기본적으로 오피스 근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지 않죠. 뭐 가끔 변형 교대로 들어간다고 했지만 설비 기술보다는 당연히 돈 쪽으로 작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답게 뭐 돈은 당연히 많이 줍니다. 일한 만큼 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근무 체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적어놓은 거는 저번에 제가 설비기술 소개해 드릴 때 얘기했던 거죠. 3교대 얘기해 드렸고 한 달에 2번 정도 특근이 들어가고 대부분 3번 들어가고 한 달에 휴일이 뭐 6일 정도다. 주말도 다 못 쉬는 근무 체계이고
단점으로 쿨린룸에서 일을 하고 고졸 출신도 있고 F 직군의 징징이들이 많다. 이 정도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정기술의 근무체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기술의 근무체계는 조금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게 어색한 게 부서마다 너무 다릅니다. 부바부죠. 왜냐하면 부서마다 그 근무 체계를 짜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근무 형태가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다르다는 소리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변형 근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변형 근무라는 것이 뭐 두세 달에 한 번 야간이 들어간다거나 야간 근무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인데, 이러한 근무, 그러니까 스윙이나 데이나 GY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교대 근무가 하나씩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한 달, 혹은 두세 달에 한 번, 이렇게 부서마다 이런 근무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정기술 근무 체계는 이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으로 제 주변에서 일하는 걸 보면은, 현직자들을 보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수행 근무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뭐 5, 6주에 한 번 GY를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 근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근무 형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릴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오피스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장에 안 가냐, 공정기술은 현장에 안 가냐 라고 물으신다면, 간헐적으로 현장 가서 설비나 다른 부분들 등등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부바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정기술도 어떤 부서는 1년에서 2년 정도 설비팀으로 업무하고 공정기술 업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비팀이라는 것이 결국에 아까 설비기술이죠. 3교대 하는 근무를 공정기술이지만 1, 2년 정도 3교대 근무, 3교대 설비기술 업무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직자들 얘기로는 결국에 이렇게 한 이유는 확실히 설비 업무를 배우고 와야 공정 업무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년 동안 설비팀과 같이 일을 하게, 그리고 3교대 근무를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 뭐 교대 근무가 싫어서 공정기술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1, 2년 정도 돌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형 근무가 좀 빡센 부서에 걸리게 되면은 근무가 많이 들어가겠지, 교대 근무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기 싫으신 분들은 설비기술이나 공정기술 전부 쓰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공정 설계가 가장 덜하니까 그쪽을 아마 노려보시는 것이 교대 근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공정 설계랑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 이건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공정기술은 제조기술 쪽이죠. 그러니까 제조센터에서 일하기 때문에 티오가 훨씬 큽니다. 티오도 훨씬 크고, 교대 근무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공정 설계 같은 경우는 결국에 R&D 직무이지 않습니까? 설계라는 게. 그러니까 뭐 학벌, 학점, 그리고 학점도 보고
대학원생도 많은 걸로 압니다. TO도 적고요. 교대 근무는 정말 스파성 GY 요 정도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의 없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정 설계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 공정 설계는 PA라는 팀이랑 Y 뭐 이런 팀이 있는데, PA는 결국에 공정 순서를 짜는 팀입니다. 짜는 팀인데,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 플로어라고 말할 수 있고, Y 같은 경우는 공정 수요를 높이는, 이걸 램프업이라고 하죠. 램프업 시키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데일리 미팅에서 이제 공정 기술, 공정 설계 분들이 미팅을 하는데, 여기서 공정 설계 분들이 공정 설계 분들한테 뭐 포토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증착은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불관계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은 공정 설계가 좀 더 뭐 공정 기술보다는 갑인 위치 정도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문을 하는 입장이니까요. 뭐 요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공정 설계나 인프라 기술 같은 경우 좀 더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공정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산으로 간 부분도 있고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린다고 드린 건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 공정기술 현직자 얘기도 한번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일단 대부분이 만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 같은 경우도 뭐 설비 기술차는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변형교대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뭐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았고요. 또 다른 직무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댓글 달아 놓으시면은 최대한 이제 지인을 활용해서 알아보고 조사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공정기술 알아봤고, 다음에는 뭐 다른 회사도 괜찮고 다른 직무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